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한기수입니다. 한 주간 힘드셨죠, 여러분들? 오늘도 지수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되고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좀 부진하게 마감이 돼서 많이들 조금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주일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시장을 좀 너무 짧게 보면 좀 힘들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렸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이삭죽기 전략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전략에는 아직은 좀 변함이 없는 상태여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방송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 절대 너무 급하게 나쁘게 볼 만한 장세는 아닙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기댈 만한 호재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갖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마감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돼 있죠. 코스피 지수 0.40% 하락하면서 206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약세가 연출되는 모습이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죠.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무려 이제 1.2%나 하락이 됐습니다. 644선에서 마감이 됐고 신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코스닥 종목들을 좀 많이 들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어서 많이들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지수가 떨어지면서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던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들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좋은 주식을 가지고 들고 있거나 좋은 주식에 대해서 매집을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힘든 장세지만 이 구간에서 종목구들의 구도를 우리가 잘 시작 보면서 구도를 잘 읽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역별 상태에서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더 지속된 상태에서 오늘 마감이 됐죠. 코스피 지수 차트 일봉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더라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좀 반등이 나서는 재반 이평선은 좀 뚫고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못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결국에 주가가 다시 재반 이평선 밑으로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역별 상태로 돌아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역별 상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이동 평균선 그다음 단기이동 평선등 이렇게 떨어지다가 밑에 주가가 형성되는 이게 이제 완전 역별 상태 흐름인데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약세장으로 돌아서는 건 아니고요. 이미 주가가 2,000포인트를 저점을 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와 있고 고점이 살짝 낮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세하다 하락이다라기보다는 이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주가가 한 대 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주가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나서 다소의 관망자세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위로든 아래로도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시장 자체를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단기 관점에서 역별 상태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2,000포인트에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차트는 조금 더 힘들죠. 조금 더 힘듭니다. 연속해서 나흘째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이거 조금 키워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폭이 좀 더 커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현재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큽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에 의해서 주가가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렸죠. 아시다시피 바이오 제약주들이 삼성 바이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도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의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별다른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제약주들이 떨어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바이오 제약주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로 낙폭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방향은 좀 틀리더라도 추세적인 방향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고 코스피도 조금 밀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낙폭이 컸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은 반등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피도 2000포인트 지지를 받고 하방 경직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코스닥도 이 구간에서는 저점이 거의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코스닥도 바닥을 치고 반전의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워하거나 어떤 던지는 투매 나서는 이런 전략보다는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하시거나 내지는 이번 이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정말 좋은 주식을 우리가 매집을 하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수급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급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일단 압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들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거래소시죠?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빨간색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올해 이번 주에도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외국인 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온 상태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지금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단기 투자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대형주 중에서 좋은 주식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좀 또 다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란 선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매도가 났다가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큰 상태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다소 진정되고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다음 주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방향은 달라질 건데 제 판단으로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힘든 이유는 분명히 아시겠죠.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 털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너무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그런 낙폭 과대주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포인트 먼저 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그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장은 전형적인 이제 실적 장세, 종목 장세, 어닝 시즌이 진행됐죠. 그래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호전주들은 반등세를 보인 반면에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닝 시즌이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진행됐습니다만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는 3분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모아져요.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무엇인가? 2분기 실적이 좋다고 3분기에 좋아지는 건 아니죠. 2분기 실적이 나쁘다고 3분기에 더 나빠지는 법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제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으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분기 종목들, 3분기 실적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오늘 이런 어닝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선도주들 있죠. 성장주들. 5G라든가 OLED라든가 폴더블이라든가 폴더블 톤조 같은 종목들은 이제 새롭게 폴더블 70가 임박이 돼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IT 섹터권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전체로 코스닥 시장이 신저치를 기록하고 시장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치가 있는 5G라든가 OLED, 폴더블 관련주들, 더군다나 실적주인 자동차 관련주까지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주가론 자체가 강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성장성이 있고 내지가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이고 이런 종목이 나중에 장세가 살아날 때 또 가는 겁니다. 그냥 많이 빠졌던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장세가 살아날 때는 살아있는 종목이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조정 장세를 우리가 주도 섹터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할 수 있고 종목을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정 장세를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주말 동안 지금 놀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 동안 쉬시지 말고 정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내가 현금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매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이 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안 간다면 과감하게 털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볼 때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삭 주기를 통해서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산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 차트 패턴이죠. 삼각 수렴형의 차트 패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월봉 차트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가 지금 대바닥권입니다. 2000포인트. 무려 10년의 기간 동안 2000포인트 대바닥을 탄탄하게 지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가 뭐 씩 무너지지 않을까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언컨대 이 2000포인트에서 1900선이 완전히 무너지려면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거나 내지는 금융위기가 오거나 하는 등의 악재, 초대형 악재가 나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여기가 깨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수가 월봉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있는 것을 봅니다. 월봉 차트임에 불구하고 200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번 달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베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이제 음봉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일봉사로 월봉사로도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2000포인트가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증시가 이미 2017년에 여기서 한국 증시는 이미 대세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가다가 다시 밀렸던 원인이 뭐냐면, 자, 일단 정부 정책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죠. 소득주도 정책 첫 번째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이미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책이 소득주도 정책, 내지는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감이라는 그런 재료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나 악재 때문에 저렇게 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과 한국은요. 이 무역 교류 규모가 미국은 전체적으로 16% 정도가 되고요. 중국은 25에서 26%가 무역 교류 규모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전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합쳐서 하고 있는 무역 교류 규모가 거의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위축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온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시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셔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습니까? 휴전 상태로 들어섰죠. G20 정상회담 이후에 휴전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관세를 올리는 이런 얘기가 트럼프로 주시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쏙 들어갔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패권 전쟁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역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그리고 금융시장을 개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서 외자 유출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요 무역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른 최대의 수혜국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결국에 기술적으로도 시장은 바닥을 찍은 상태예요. 자, 기술적으로도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2000포인트는 탄탄한 지선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장대 음봉을 일으켰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그것이 한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해서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못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또 주 52시간 근무를 단행을 하면서 기업들의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고 또 법인세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죠. 실적이 줄어들면 주가가 갑니까? 못 가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책이 바뀝니다. 일단 전체적인 경기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로 낮춘 상태에서 인상을 했죠.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이 안 됐고요. 또 지금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소재 산업을 키우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책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법인세 감면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기업 중심으로 180도 달라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큼은 아닙니다만 점진적으로 정책 자체가 기업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한국 증시를 짓눌러 썼던 두 가지 큰 악재가 지금 해소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증시는요,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만 사라지게 되면 주가의 어떤 반등의 흐름이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서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죠. 금리 인하가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단행을 됐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이에요. 정부 차원에. 여기다 추경까지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여당과 야당이 또 힘을 합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건 역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한국 증시 최근에 1년에 2년 기간 동안 한국 증시를 옥죄했던 그런 악재가 하나씩 두 개씩 크게 벗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더 그 계기를 촉발시킨 겁니다. 일본이 경제 공격을 가해왔고 거기서 방어하면서 기업들을 키우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만 사라지게 되면 장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분명히 하시고 정부 정책이 바뀌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봉사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2017년에 한국 증시는 대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악재가 나와가지고 다시 바닥권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이 큰 악재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000포인트 이 지수 위치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지수대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지금 한일 간의 외교장관이 오늘 전화 통화를 한 20분 동안 했다고 했죠. 북한이 미사일 쏜 거를 빌미로 해서 한일 간의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핑계거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 선제적으로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말로 공격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는 피해를 본 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당장 지금 피해 보고 있죠. 우리나라 관광객이 쭉 줄어들고 일본 상품 불매가 이어집니다. 벌써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쪽은 일본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전 세계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정도까지 한국이 일본의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기가 쉽지는 않은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분위기,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지만 않는다로 간다면 증권시장의 반전의 계기는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는요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대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수 대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수가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망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고 바닥이라는 얘기는 지금 가든지 나중에 가든지 결국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겠죠.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수익 내보려고 막 단타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 단타 쳐봐야 얼마나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힘들지만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맞아요. 일봉 차트를 또 다시 한번 잠깐 보시더라도 흐름 자체가 굉장히 수렴 과정이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왔어요. 거의 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이 시장은 좀 멀리 보고 크게 보면서 지금 좀 준비를 좀 하자라는 거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매집 전략을 단행하는데 뭘 가지고 우리는 매집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일단은 IT 사인방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후발주 매장에서 삼성 SDI,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IT 사인방은요,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형주입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도 탄탄하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재된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IT 종목군들이 앞으로 장세를 이끌어낼 겁니다.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섹터가 아니에요. 결국엔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장을 이끌어갈 건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요. 지금 현재 주가도 추세적인 반전이 일단 이루어난 상태죠. 지금 박스권의 횡보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상당히 탄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탄탄하죠.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탄탄하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의 강세가 계속 진행되죠. 반도체 디램 가격 강세가 진행이 되는데 반도체 디램 가격 강세와 함께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됩니다. 폴더블 폰 출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폴더블 폰은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에요. 결국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실적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디램 가격, 메린치를 중심으로 디램 가격의 반도체 디램 가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시켰죠. 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갈 거고요. 맨 나중에 삼성 SDI, 삼성전기 같은 이러한 소재주들도 다시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물론 기대 순위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들 대형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삼성전기가 좀 어제 많이 빠졌죠. 어닝 쇼크가 나면서 주가는 밀렸는데 그래도 2분기 실적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안 좋으니까 주가 빠진 겁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다 반영된 거예요. 이제 주목할 것은 3분기 쪽이에요. 3분기 쪽에 삼성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바닥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 분명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역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이제 OLED하고 5G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OLED 쪽에서는 제가 계속 야스하고 힘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구간의 위치는 분명한 것은 추세 반전이 일단 이루어진 거예요. 추세 반전이 이루어진 상태고 추세 반전에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대형 OLED TV가 만들어짐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이루었고 대장주 맥락에서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림을 주고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이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집을 단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따르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자, 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스와 힘스도 마찬가지예요. 힘스의 종목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상당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야스와 함께 대장주 맥락에서 올라갔다가 가서 눌림을 주는 이 구간이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스히스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종목을 개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종목 중에서 플리토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우리나라 유일의 언어 빅데이터 관련 최대의 성장주로 보시면 됩니다. 성장 가치가 상당히 좋은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큰 흐름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지금 뭐 야스라든가 힘스 OLED 관련주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플리토 같은 개별적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5G 관련주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장주, 후발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수소차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주들이 점진적으로 시장 분위기만 안정되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그저 마시고 주말 동안 놀지 마시고요. 종목들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그 종목들에 대한 매매 포인트, 매수 포인트 잡아가는 전략 펼치시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아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이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될 그런 위치다. 그 점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